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폐기에 이르는 3단계 비핵화 정책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목표로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도 첫 양자 방문도 모두 일본이라며 이번 방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 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의 긴밀한 공조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로 비핵화의 여건을 만들어 나갈 거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이어 축소와 폐기, 즉 비핵화까지 3단계에 이르는 비핵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새 아이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협력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정책적 방향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가 돼야 할 거라며 과거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6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시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5일 한미 회담 공식 일정이 끝나고 경제계, 학계 인사들과 만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목요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과 AI 등 미래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이 백신이나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 등 글로벌 공적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에 복지 수요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한 한국과 글로벌 보건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언급하며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 시군구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시 지역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군 지역과 구 지역의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시지역 취업자 수는 1,417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률 역시 62.6%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군지역 취업자 수는 210만 3천 명으로 4천 명 감소했고 특별광역시 구지역 취업자 수 역시 1,158만 9천 명으로 2만 3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 역시 각각 69.2%, 58.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지역은 0.3%포인트 상승을 한 반면에 군지역과 구지역은 이번에 하락을 했습니다. 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21년부터 작성이 됐는데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지역 실업자는 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7천 명 감소했고 구지역 실업자는 46만 7천 명으로 1만 6천 명 줄었습니다. 군지역 실업자는 2만 8천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군구 전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 동구로 5.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지역 활동 인구에서는 도심 중심지일수록 거주자 대비 활동 인구 비중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시지역 활동 인구는 2,191만 9천 명으로 조사됐고 구지역은 2,017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지역 활동 인구는 333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8천 명 줄었습니다.
15세 이상 거주 인구 대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가 344.4%로 지역 활동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자 중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수는 시 지역에서는 전남 6시, 경남 거제시가 가장 높았고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이 100%로 조사됐습니다. 구 지역에서는 인천 옹진군과 대구 군위군이 각각 98.3%, 94.5%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시지역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근무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아 지역활동 인구 비중이 낮고 군지역과 특강역시 구지역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아 지역활동 인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발표부터 228개 시군구 지역활동 인구의 연령을 더 세분화해 국가 통계 포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1에서 20일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9.5%, 선박이 28.9% 늘었고 석유 제품은 3.9%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7% 증가한 반면 미국은 2.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7억 달러로 0.4% 늘었고 무역 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을 목표로 한미일과 러시아, 북한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와 관련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 약 50조 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드 소비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 사업이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면 최대 3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35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20.1로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시금치가 171.6% 급등하는 등 농산물이 8.9% 올랐습니다.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5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부당 광고로 300억 원 이상의 판매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